오늘 밤 세계 경제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의 공식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극빈국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변모한 이야기,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기적의 정체는 서구 경제학자들이 여러분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충격적 진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기적.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의 경제학자 알렉산더 스털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 서구 경제 이론만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런던에 비 오는 차가운 오후였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저는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제 책상 위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차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눈을 사로잡는 하나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나라의 성장 패턴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패턴이라면 나라들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부자가 되어가는데 이 그래프의 나라는 단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로 수직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건 데이터 오류일 거야. 확실히 잘못된 거야. 저는 다른 자료들을 뒤져보며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논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자료를 책상에 내팽개쳤습니다. 머릿속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진리라고 배운 모든 경제 이론이 한국의 성장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1인당 GDP가 7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더 가난했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 현대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을 가진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돌멩이를 던졌는데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경제 법칙은 거짓인 거야. 저는 밤새도록 자료를 뒤적이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은 단순한 숫자의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성장하는 동안 전쟁, 분단, 독재, 금융위기 같은 끔찍한 역경들을 겪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기적 같은 성장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평생의 연구와 서구 경제학의 기반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흩어놓은 서류들이 여전히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경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통계적 오류가 아니야. 한국은 정말로 해냈어. 한국은 1960년대에 1인당 GDP가 7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낮은지 이해하기 위해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한 끼 식사에 쓰는 돈보다도 적은 돈으로 한국 사람들은 1년 동안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34,000달러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은 20배, 미국은 18배 성장했지만 한국은 믿을 수 없게도 431배나 성장했습니다. 이건 마치 육상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이 트랙을 한 바퀴 돌 동안 한국은 마라톤을 완주한 것과 같은 일이야. 저는 이 숫자들이 정말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세계은행, IMF, 각국 정부 통계청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확인해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난에서 부자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성공을 이루는 동안 겪었던 엄청난 역경들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에는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서울은 폐허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전에는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전쟁 후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련들은 나라를 몇 세대 동안 가난에 빠뜨리는 요인들이야.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극복했어. 더 파고들어 보니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극복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을 수십 년 후퇴시켰지만 한국은 놀랍게도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수출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가발, 신발, 합판 같은 간단한 물건들을 수출했지만 점차 선박, 자동차, 컴퓨터 칩, 스마트폰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나라들에게 수세기가 걸렸지만 한국은 단 몇십 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이건 단순히 경제 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저는 한국의 교육 데이터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문맹률이 높았지만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미국의 원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다른 많은 나라들도 비슷한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처럼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페루, 필리핀, 가나 같은 나라들의 데이터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1960년대에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고 비슷한 외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한국처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밀은 반드시 통계 너머에 있어야 해. 숫자만으로는 이 놀라운 성장을 설명할 수 없어.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나 외부 환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인간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힘, 위기 앞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책상 위의 차가운 숫자들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망, 좌절과 성취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의문을 안고 저는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에 일어난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1997년 말 한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서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었죠. IMF라는 국제기구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이 위기에서 회복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당시 영상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몇십 년간 간직해온 결혼반지를, 어린아이들은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자신의 메달을 기부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소중한 물건을 기꺼이 포기한다고? 이건 서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 운동은 단 몇 주 만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나라를 구하자 라는 구호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TV에서는 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거리에는 금을 모으는 장소가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인 금은 무려 227톤. 당시 금액으로 약 2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한국은 외국에서 빌린 빚을 갚고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니야. 이건 국가적 생존 본능이야. 저는 이 사건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앉아 당시 신문 기사와 사진들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기꺼이 내놓아 나라를 구하는 모습은 그 어떤 경제 이론서에도 나오지 않는 놀라운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더 파고들수록 저는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나라의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도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연결하는 공통점은 바로 집단적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싸우는 능력,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런 단결력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한 사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강력한 이웃 국가들의 침략과 영향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단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교 문화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공동체와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단결력으로 표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단결력을 보여준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전시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평화시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은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나 외부 지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이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관한 문제야. 깊은 밤,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런던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백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내놓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에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간의 힘, 집단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숫자나 정책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의 근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미국 군인 로버트 랭던 대위였습니다. 그는 한국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런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4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러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치 군인처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현실이었어요. 택시기사도, 은행원도, 교수도,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가 군인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율이 있고, 단결력이 있고,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평택에 도착한 첫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 온 도시가 몇 분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즉시 자신의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대피했고 교통은 마비되지 않았으며 혼란이나 공포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요. 로버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공유된 경험이 되었어요. 대통령부터 택시기사까지 모두가 같은 군대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가 되는지 상상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노동 윤리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지만 한국처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 건물들을 본 적이 없어요. 밤 10시, 11시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연간 근무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었습니다. 다른 선진국 노동자들보다 연간 수백 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로버트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찰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충성심도 독특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국가적 승리로 여겼어요. 이런 충성심이 기업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집단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떻게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로버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그들은 집단적 규율과 개인적 창의성의 균형을 찾았어요. 학생들은 엄격한 교육을 받지만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장려받았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된 이유죠. 우리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카페의 불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단결력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위기는 피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하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를 탓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성공을 이룬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로버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고 저는 이제 이 나라를 직접 방문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책과 인터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통계와 인터뷰만으로는 한국의 기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순간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놀라운 효율성과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야.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잘 정비된 농촌 지역이 교차하며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공장들과 첨단 기술 단지들이 보였고 그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한강 위로는 화려한 조명의 다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남, 명동, 동대문 같은 번화가에는 사람들로 붐볐고 거리마다 첨단 기술과 패션,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여기가 정말 6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이라고?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여러 지역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목적지는 서울의 한 대학교였습니다. 캠퍼스에서 저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빼곡히 차 있었고, 연구실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한 교수는 저에게 한국 교육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런 교육열이 한국의 인적 자원을 빠르게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 경영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일합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전통시장과 현대적인 쇼핑몰을 방문하며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경험한 끔찍한 전쟁의 참상과 그 폐허에서 일어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제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종합하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단결력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기적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목격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인류가 함께 협력할 때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 끈기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정신의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그리고 한국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다른 나라들도 자신만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인간의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스털링 교수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나라의 숨겨진 성공 비결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서로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단결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